분명 방금까지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정작 중요한 단어는 5초 동안이나 생각나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막상 도착해서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싶어 멈칫하며 툭 끊겨버린 기억의 회로에 당혹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주차장에서 내 차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헤매며 정말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사소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구멍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명석하고 일처리도 빠릿빠릿했던 나인데 이제는 내 이름 석자 빼고는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죠.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애 낳을 때 뇌도 같이 낳아버렸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당혹스러운 건망증은 뇌가 나빠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뇌의 리모델링, 퇴화가 아닌 양육 최적화의 과정. 출산 후 우리가 겪는 이 멍한 상태를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 후 여성의 뇌는 특정 영역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뇌세포가 사라지는 퇴화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뇌를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뇌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복잡한 단어나 어려운 논리보다 아이의 아주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라고요. 아이와 교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당장 급하지 않은 정보 저장소의 에너지를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엄마 전용 슈퍼컴퓨터로 변신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지적 과부하, 머릿속에 켜진 100개의 브라우저 탭. 우리가 단어를 잊어버리고 주차 위치를 헷갈리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너무 열일하고 있어서입니다. 엄마가 된 여러분의 머릿속은 지금 인터넷 창이 100개쯤 동시에 켜져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 식사 메뉴, 교육 정보, 집안일 스케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정보 저장소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정보들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주차 위치 같은 사소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뇌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흘려버려 버립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못 찾는 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차를 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아이를 위한 더 나은 생각을 하느라 주차번호 따위는 저장할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5초의 버퍼링, 뇌가 보내는 절박한 휴식 신호.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생기는 그 5초간의 정적. 이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청소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의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쪽잠을 자는 일상은 이 청소 시스템을 멈추게 만들죠. 청소가 안 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다가 한참 뒤에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곤 하죠. 이 5초의 공백은 나 너무 지쳤어. 제발 좀 쉬게 해줘. 라고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여기에 예전처럼 똑똑해야 해 라는 강박까지 더해지면 뇌는 압박감에 아예 검색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심리적 처방법. 자책을 멈추고 뇌를 도와주는 3가지 비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보가 된 기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뇌에 여유를 주고 다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 전략입니다. 첫째, 나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을 멈추는 자기자비가 필요합니다. 단어가 안 떠오를 때 나 왜 이래? 라고 자책하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며 기억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대신 내 뇌가 지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풀가동 중이구나. 정말 고생 많다. 라고 인정해주세요. 스스로를 다독일 때 뇌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뇌의 저장 용량을 확보해주는 기억의 외주화를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고귀한 뇌를 주차번호나 장볼 리스트를 외우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주차 후에는 무조건 사진을 찍고 하려던 생각은 그 즉시 메모장에 적으세요. 사소한 정보를 디지털 기기에 맡길수록 여러분의 뇌에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고민에 몰입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셋째,
단어의 가출을 허용하는 우회로 검색법을 활용하세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단어가 잠시 여행 같네? 라며 가볍게 웃어 넘기세요. 억지로 단어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거 있잖아, 빨갛고 동그란 거처럼 특징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뇌의 우회로가 열리면서 갇혀있던 단어가 어느샌가 슬그머니 돌아옵니다. 자, 이제 나 정말 바보 된 거 아닐까 했던 걱정 조금은 내려놓으셨나요? 사실 저도 주차장에서 제 차를 못 찾아 한참을 헤맬 때면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뇌과학적인 사실들을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내 뇌는 지금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 가장 위대한 업그레이드를 수행 중이다라고요. 단어를 조금 잊어버리고 방금 하려던 일을 깜빡하는 그 짧은 공백들이 결코 당신의 유능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혹스러운 빈틈은 당신의 뇌가 오직 아이의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가장 뜨겁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이와 함께 뇌를 낳았다는 서글픈 농담 대신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뇌는 한 생명을 온전히 길러내기 위해 인류 최강의 양육 슈퍼컴퓨터로 진화했다고요. 낯선 어휘는 잠시 잊었을지 몰라도 아이의 작은 떨림 하나에도 즉각 반응하고 마음을 읽어내는 당신의 직관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퇴화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사랑을 품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나 왜 이럴까라는 차가운 자책 대신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뇌에게 정말 고맙다, 장하다라는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똑똑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어쩌다 심리의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가장 황당하고 웃픈 건망증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앓을 땐 자괴감이지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훈장처럼 달고 있는 진화의 증거라는 걸 확인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어쩌다 심리,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다정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